마음이 가는 카드로 골라주세요. 끌리는 게 두 개 있다면 서로 이어진 흐름일 수 있어서 둘 다 보셔도 좋아요.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을 보고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선택해 주세요. 일 번 고르신 분들 바로 볼게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미뤄졌던 연락 하나가 다시 올라오네요. 근데 이 연락은 상대가 알아서 먼저 정리해서 주는 연락은 아니에요. 1번 분들이 한번 확인해야 움직이죠. 그동안 기다리기만 하셨다면 이제는 그때 얘기한 거 아직 진행돼요. 이 정도는 보내셔야 해요. 지금 1번 분들한테 보이는 건 완전히 끝난 일이 아니에요. 지원해둔 일이든 돈 받을 일이든 사람한테 말 꺼내놓은 일이든 한 번은 분명히 심어둔 게 있죠. 다만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계속 애매했던 거예요. 포기하자니 아깝고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한 번 더 물어보자니 내가 너무 급해 보일까봐 멈칫하셨을 거고요. 특히 연락창을 몇 번 열었다 닫은 모습이 보여요. 상대 이름 눌러놓고 문장까지 써봤다가 지우고 다시 써봤다가 또 지우고 결국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적 있죠.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에요. 통장 잔고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번 달 카드값이나 관리비 계산도 머릿속으로 다시 하게 되고 괜히 밤에 누웠을 때 그 일이 다시 떠올랐을 거예요. 1번 분들은 지금 누가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평소처럼 출근하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할 일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네요. 연락이든 돈이든 결과든요. 답이 딱 와야 내가 다음 계산을 하는데 그 답이 안 오니까 하루가 흐릿해져요. 아침에 눈 뜨면 괜히 핸드폰 먼저 보고 점심쯤에도 한번 보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혹시 와 있나? 하고 또 보죠. 근데 안 와요. 그러면 별일 아닌 척해도 마음이 처져요. 여기서 팩트로 말씀드리면 이 일은 그냥 기다린다고 깔끔하게 정리되진 않아요.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대 쪽에서는 이 일이 1번 분들만큼 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상대는 바빠서 뒤로 밀어놨거나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돈 문제면 자기 일정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하루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손해예요. 내가 먼저 확인해야 내 시간이 돌아오죠. 이번에는 말투는 부드럽게 가도 내용은 분명해야 해요. 편하실 때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면 진짜 상대 편할 때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이번 주 안에 확인 가능해요? 이렇게 기간을 좁혀야 해요. 돈 받을 일이면 정산은 며칠쯤 가능해요? 하고 날짜를 물어보셔야 하고요. 약속이나 미팅이면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 중에 시간 돼요? 처럼 선택지를 두 개만 주는 게 낫죠. 상대에게 빈칸을 너무 크게 주면 또 기다리게 돼요. 1번 분들은 자꾸 물어보는 걸 미안해 하세요. 내 돈을 묻는 것도 미안하고, 내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미안하고, 내가 해둔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묻는 것도 괜히 조심스럽죠. 근데 이건 신뢰가 아니에요.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기회예요. 확인하는 건 재촉이 아니라 정리예요. 오히려 확인을 안 해서 계속 애매하게 두면 그 일 때문에 다른 일까지 손에 안 잡히거든요.
1번 분들한테는 이미 심어둔 일이 보여요. 이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일이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붙어 있지 않아요. 전에 말이 오갔거나 기대할 만한 신호가 있었거나 한 번은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더 못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포기도 쉬워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이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죠. 누가 1번 분들한테 아직도 그거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겉으로는 아니,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니죠.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신이 좀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내가 왜 먼저 못 놓지? 이런 마음도 같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1번 분들 기다렸다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기다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확인으로 넘어가야 해요. 돈 쪽으로 보면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대신 밀린 정산, 소액 환급, 예전에 말해둔 거래, 누가 보내기로 했던 돈처럼 이거라도 들어와서 숨 좀 트이겠다 하는 돈이 보여요. 카드값 하나 맞거나 생활비 구멍 하나 메우는 정도일 수 있는데 지금 1번 분들한테는 그게 작지 않죠. 돈 자체보다도 아, 이 일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구나 하는 확인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특히 8월 말에는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보다 돈 들어올 날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날짜만 알아도 사람이 숨을 쉬거든요. 아, 그럼 그 전까지 이렇게 버티면 되겠다. 이 결제는 먼저 맞고 이건 며칠 뒤로 미뤄야겠다. 이런 계산이 서요. 그런데 날짜가 안 잡히면 계속 불안하죠. 그래서 1번 분들은 이번에 돈 받을 일이 있다면 감정 얘기보다 날짜부터 물어보셔야 해요. 곧 줄게. 이 말 믿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곧이 언제인지 물어보셔야 하죠.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해? 이번 달 며칠쯤 가능해? 이렇게 물어봐야 계산이 서요. 상대가 확인해 볼게라고 하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럼 제가 언제 다시 물어보면 돼요? 라고 한 번 더 잡으세요. 그래야 상대도 이 일을 자기 머릿속에 올려두게 돼요. 사람도 하나 보여요. 엄청난 귀인이라고 크게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에서는 중간에서 말 전해주는 사람, 담당자 이름 알려주는 사람, 그쪽 아직 진행 중이래 하고 귀띔해주는 사람 쪽이에요. 다만 아무한테나 말하시면 안 돼요. 말이 많은 사람한테 꺼내면 도움보다 구설이 먼저 생겨요. 내 상황을 이미 알고 있고 말을 부풀리지 않는 사람 한 명한테만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도 하소연처럼 길게 풀지 않는 게 나아요. 내가 너무 기다렸고 너무 답답했고 그 사람이 너무하다 이렇게 가면 상대도 부담스러워져요. 대신 혹시 그쪽 진행 상황 들은 거 있어? 담당자한테 확인 가능해? 아직 가능성이 있는지만 알고 싶어. 이렇게 필요한 것만 물어보세요. 이번 흐름은 감정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정보로 풀려요. 필요한 정보 하나를 잡아야 일이 앞으로 가죠. 여기서 1번 분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말은 잘 들어주는데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요. 처음에는 괜찮아, 나한테 말해봐 하고 다정하게 들어주는데 나중에 보면 내 얘기가 살짝 돌고 있어요. 1번 분들이 지금 기다리는 일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확정되기 전에 소문이 나면 일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해도 말할 사람은 골라야 해요. 1번 분들 중에 연애나 인간관계로 보는 분들도 있죠. 이쪽은 더 조심해야 해요.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바로 깊은 말을 보내면 상대가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문을 여는 게 맞아요. 요즘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얘기할래? 이 정도가 맞죠. 그런데 답이 너무 성의 없거나 계속 흐리면 그때는 더 밀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번 운은 매달리는 운이 아니라 확인하는 운이에요. 확인과 매달림은 달라요. 확인은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묻는 거고, 매달림은 상대 반응에 내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1번 분들은 이번에 확인만 하시면 돼요. 답이 오면 움직이고, 답이 없으면 방향을 바꾸고, 돈이 들어오면 정리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 다시 날짜를 물어보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가야 해요. 답이 없는 것까지 답으로 봐야 내 마음이 덜 끌려갑니다. 연애로 본다면요, 상대가 연락이 뜸해졌거나 전에 뭔가 이어질 듯 말 듯 하다가 멈춘 사람이 있어요.
1번 분들이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망설이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건 자존심 싸움으로 보면 더 피곤해져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할 마음이 있나? 이걸 보는 거죠. 한 번은 가볍게 보내세요. 답이 성에 있게 오면 이어가고, 답이 흐리면 거기서 멈추면 돼요. 계속 질문 던지고, 계속 마음 확인하고, 계속 반응 기다리면 1번 분들만 지쳐요. 일쪽으로 보는 분들은 9월 초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지원한 곳, 제안받은 곳, 미팅 미뤄진 곳, 거래 얘기 오간 곳 중에 하나가 보여요. 여러 군데 한꺼번에 찌르기보다 제일 가능성 있는데 하나부터 잡는 게 낫죠. 지난번 이야기 나눈 건 관련해서 진행 여부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이 문장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말로 풀면 지난번 얘기한 거 아직 진행돼요? 이렇게 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분명한 확인이에요. 돈 쪽으로 보는 분들은 더 짧게 가세요. 정산일 확인 부탁드려요. 입금 예정일 알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안으로 정리 가능할까요? 이렇게요. 괜히 서운한 마음을 먼저 넣으면 돈 얘기가 감정 싸움으로 바뀌거든요. 지금은 돈이 먼저예요. 감정은 나중에 정리해도 돼요. 받을 돈이 있다면 받을 날짜부터 잡아야 해요. 1번 분들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하셔야 할 건 많지 않아요. 미뤄둔 연락 하나 보내기, 돈 받을 일, 날짜 확인하기, 약속은 말로 끝내지 말고 문자로 남기기, 이 세 가지예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멈춰 있던 걸 다시 움직이는 게 먼저예요. 멈춘 걸 밀어야 다음 계산이 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1번 분들은 답이 오면 바로 감정부터 꺼내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제야 연락했네. 나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은 조금만 뒤로 미루세요. 먼저 필요한 걸 잡아야 해요. 일정이면 일정, 돈이면 날짜, 일이면 진행 여부. 그걸 먼저 잡고 나서 감정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문이 열렸을 때 서운함을 먼저 쏟으면 문이 다시 닫힐 수 있어요. 1번 분들한테 이번 시자구는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문 앞에 사람이 서성이고 있는데 안에서 들어오실 거예요? 하고 물어봐야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해요.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상대가 아직 생각하고 있는지,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일정이 언제 잡히는지, 이걸 물어봐야 흐름이 살아나요. 특히 이런 분들 있죠. 상대가 먼저 말하길 기다리면서도 막상 상대가 답을 주면 내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요. 그래서 미리 정해 두셔야 해요. 답이 오면 뭘 확인할지요. 돈이면 날짜, 일이면 진행 여부, 사람 관계면 만날 의사, 약속이면 시간. 이걸 미리 정해두면 답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문장이 길어지면 핵심을 놓쳐요. 1번 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문장은 짧고 분명한 문장이에요. 아직 가능해요? 이번 주 안에 확인돼요? 정산 날짜가 언제예요? 그럼 제가 언제 다시 물어보면 돼요? 이 네 문장만 기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웬만한 흐름은 잡힙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밤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뤄진 연락이 분명하게 오게 해주세요. 받을 돈의 날짜가 잡히게 해주세요. 기다릴 일과 놓을 일을 구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연락 하나 보내세요. 정성만 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또 기다림으로 돌아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하고 행동이 같이 가야 일이 움직이거든요. 1번 분들 결론은 분명해요. 이번 운은 기다리는 운이 아니라 확인하는 운이에요. 기다리던 연락은 그냥 오기보다 내가 한번 찔러야 오고, 받을 돈은 날짜를 물어봐야 들어오고, 약속은 문자로 남겨야 내 편이 되죠. 오늘 바로 하나만 보내세요. 지난번 얘기한 거 아직 가능할까요? 그 한 줄이면 시작돼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두세요. 다음 흐름도 놓치지 않게 이어서 짚어드릴게요.
이번 고르신 분들 바로 볼게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집안에서 돈 나갈 일이 하나 보여요. 이건 갑자기 대단한 사고가 난다기보다 미뤄둔 결제나 가족 때문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돈 쪽이에요. 이건 누가 내기로 했지? 이거 아직 안 냈나? 내가 계속 부담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얘기가 올라오네요. 피하면 9월에 같은 얘기가 다시 나와요. 이번 분들은 밖에서 큰 기회가 먼저 터지는 운이라기보다 집안 안쪽이 먼저 정리돼야 하는 운이에요. 통장만 볼 게 아니라 집을 봐야 하고 가족 안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봐야 해요. 이상하게 벌어도 남는 게 없고 누가 직접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자꾸 돈을 쓰게 되고 가족 일만 생기면 결국 내 카드가 먼저 나가는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 구조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이번 분들한테는 집안 복그릇이 보여요. 근데 그 복그릇이 비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은 있는데 그릇 안이 너무 어수선해요. 안 쓰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정리 안 된 보험이나 통신비, 가족 명의로 묶인 결제, 냉장고 안에 쌓인 음식, 오래된 서류, 말 못한 서운함까지 한꺼번에 엉켜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씩 꺼내야 돈이 덜 새요. 이번 분들은 돈을 못 버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게 더 문제로 보여요.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월급이든 생활비든 수입이든 들어와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상하게 줄어 있어요. 큰 돈을 쓴 기억도 없는데 잔고가 얇아져 있죠.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썼지? 하고 카드 내역을 보는데 작은 결제들이 줄줄이 나와요. 커피 배달, 구독, 보험, 가족 부탁, 장보기, 병원비, 택시비. 하나씩 보면 작아요. 근데 합치면 커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8월 들어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 나는 돈이 들어와도 남는 게 없지? 왜 가족 일은 결국 내일이 되지? 왜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지? 이 정도는 가족이니까 내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그걸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니까 점점 피곤해진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 표정은 굳고 속으로는 계산을 계속하고 있었네요. 특히 가족 돈 문제는 말하기가 어렵죠. 남한테 돈 얘기하는 것보다 가족한테 돈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괜히 내가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분위기 깨질까봐,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라는 말 들을까봐, 말 꺼내기 전에 이미 마음이 지쳐요.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는 말을 해야 해요. 따지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숫자를 놓고 얘기해야 감정 싸움으로 덜 번져요. 이번 분들한테 보이는 진한 흐름은 가족 책임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 결국 내가 챙기게 되는 일, 집안 어른이나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쪽으로 마음 쓰는 일이 있었네요. 문제는 그 일을 하면서도 정확히 나눠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낼지, 누가 언제 갚을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흐릿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계속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겉으로는 가족이 평온해 보여요. 밥도 같이 먹고 안부도 묻고 평소처럼 지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돈 얘기는 깊게 못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쌓이죠. 내가 이만큼 부담했는데 아무도 모르나? 왜 내가 해야 당연한 것처럼 되지? 내가 말하면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지겠지? 이런 마음이요. 이걸 계속 덮어두면 나중에 돈 문제가 아니라 감정 문제로 터져요. 가족 안에서 돈 얘기가 어려운 이유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서운함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왜 나만 신경 쓰지? 왜 내가 말해야 움직이지? 왜 이 사람은 늘 모른 척하지? 이런 마음이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금액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난 일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상대는 갑자기 왜 그래? 하고 받아치죠.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를 잘 잡아야 해요. 지난 서운함부터 말하지 말고 이번 달 숫자부터 말하세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감정부터 꺼내면 안 돼요. 너는 왜 맨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는 바로 방어하거든요. 그럼 돈 얘기가 싸움으로 바뀌어요. 이번에는 숫자로 말해야 해요. 이번 달에 나가는 돈이 이만큼이야. 내가 계속 부담하기는 어려워. 9월부터는 역할을 나눠야 할 것 같아.
이렇게요. 돈 이야기는 숫자로 시작해야 끝도 숫자로 나요. 특히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생활비 점검이 꼭 필요해요. 관리비, 보험료, 카드값, 통신비, 병원비,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 자녀 쪽 지출, 장보기 비용까지 하나씩 봐야 해요.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종이에 쓰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으세요.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매달 새는 돈이 있을 거예요. 머리로만 계산하면 꼭 하나씩 빠지거든요. 이번 분들 중에는 안 쓰는 앱이나 멤버십 돈이 계속 나가는 분도 보여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두지 뭐 했던 돈이 여러 개 쌓이면 꽤 커요. 몇천 원, 만 원, 이만 원 이런 게 모이면 장보기 한 번 값이 돼요. 그래서 이번 운에서는 새로 많이 버는 것보다 먼저 새는 돈을 막는 게 중요해요. 돈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구멍을 모르면 계속 모이지 않아요. 부엌도 같이 보셔야 해요. 부엌은 먹고 사는 자리예요. 냉장고 안이 너무 꽉 차 있거나 오래된 양념이 쌓여 있거나 싱크대 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같이 답답해져요. 이걸 신비하게만 볼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집 안이 정리돼야 돈 계산이 보여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또 사고 이미 있는데 또 사고 유통기한 지나 버리고 그러면 그게 다 돈이에요. 이번에는 부엌 한 군데만이라도 뒤집어서 확인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냉장고 안을 보면 이미 있는 반찬이 뒤로 밀려 있고 냉동실에는 언제 넣었는지 모르는 봉지가 있고 양념 칸에는 비슷한 소스가 두세 개씩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물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보이지 않게 쌓여 있는 자리예요. 안 쓰는 물건이 쌓인다는 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고 뭘 갖고 있는지 모르면 또 사게 돼요. 그러면 돈이 새요. 이번 분들은 이런 새는 돈을 잡아야 해요. 이번 분들에게 가족 중 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은 내가 말해야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몰라요. 이번 분들이 너무 오래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했고, 부담스러운데 괜찮다고 했고, 혼자 계산이 안 맞는데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괜찮다는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도움 요청을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 달은 내가 부담한 게 많아서 조정이 필요해. 이건 같이 나눠야 할 것 같아. 다음 달부터는 각자 맡을 걸 정하자. 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가족일수록 기준이 있어야 덜 상처받아요. 기준 없는 가족도는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이 돼요. 이번 분들은 특히 내가 말하면 상대가 미안해 할까봐를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상대가 조금 미안해 하는 게 내가 계속 혼자 지쳐가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도 내 상황을 자동으로 알지는 못해요. 내가 말해야 알아요. 내가 계속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단 탓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 가야 해요. 말투는 이렇게 가세요. 너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이번 달 계산을 맞춰야 해서 확인하려고 해로 시작하세요. 이 한 문장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상대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말이니까요. 그러면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돈 얘기는 시작 문장이 중요해요. 첫 문장이 공격처럼 들리면 끝까지 방어전이 되거든요. 이번 분들 8월 말, 9월 초 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집안의 역할 정리예요.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어떤 일을 맡고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건지 정해야 해요. 이걸 안 정하면 9월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같은 카드값, 같은 생활비, 같은 가족 부탁, 같은 서운함이 다시 올라오죠. 이번에 하나라도 끊어야 해요. 전부 다 바꾸지 못해도 하나는 바꿔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 순서를 잡아드릴게요. 먼저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하세요. 보험, 통신비, 구독 서비스, 카드 결제, 가족 명의로 묶인 결제까지요. 그 다음 냉장고와 부엌을 한 군데만 정리하세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냉장고 한 칸이든 싱크대 밑이든 하나만요.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말할 돈 문제 하나만 고르세요. 한 번에 전부 말하면 서로 지쳐요. 제일 급한 것 하나만 꺼내면 돼요.
돈 흐름으로 보면 이번 분들은 9월에 작은 도움이나 보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족 중 누가 일부를 부담해주거나 지인이 정보를 알려주거나 생각 못한 곳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돈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도움도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못 들어와요. 도움은 필요하다고 말해야 와요.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줄여야 도움 줄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이번 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복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복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운이 없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지?를 봐야 해요. 이번 운의 핵심은 그거예요. 돈 들어오는 문보다 돈 새는 구멍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우리 집 새는 돈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것과 나눠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해주세요. 집안 복그릇이 다시 단단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고정비를 적으세요. 정성만 들이고 계산을 안 하면 흐름이 반만 움직여요. 계산까지 해야 현실이 바뀌죠. 이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집안 돈 문제가 하나 올라와요. 피하지 말고 숫자로 보세요. 가족하고 나눌 건 나누고 자동이체 끊을 건 끊고 부엌 한 군데 정리하세요. 이번 달에 새 돈을 부르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먼저예요. 그걸 하면 9월부터 마음이 훨씬 덜 무거워져요. 응원 보태주시면 다음 풀이도 더 깊게 이어갈게요. 구독 눌러두시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들어보세요. 3번 고르신 분들 바로 볼게요. 9월 안에 문서 계약 결과 발표 쪽으로 움직임이 있어요. 이건 그냥 느낌이 괜찮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말로 약속한 건 흔들리고 문자나 서류로 남긴 것만 내 편이 돼요. 중간 사람 말만 믿으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3번 분들은 결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는 가까워요. 다만 그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 중요해요. 대충 믿고 넘기면 놓칠 수 있고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 좋은 얼굴로만 넘기지 말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내가 받아야 할 건 내가 챙겨야 하죠. 쉽게 말하면 서류가 오가고 담당자가 있고 결과가 남는 일이에요. 계약, 합격, 승인, 정산, 회사 내부 결정, 기관 처리, 문서 제출, 결과 발표 같은 쪽이죠. 3번 분들 중에는 이미 뭔가를 해둔 분들이 많아요. 지원서를 냈거나, 서류를 넣었거나, 일을 끝내놨거나, 돈 받을 근거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해둔 게 있으니까 확인할 자격도 있어요. 3번 분들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료 만들고 일 처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목 세내고 조용히 성과 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자꾸 낮춰요. 이 정도 한 게 뭐 대단해?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괜히 기대하나? 이렇게요. 근데 이번 흐름에서는 그게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봅니다. 내 성과가 누군가의 책상 위에 올라가요. 특히 9월에는 내가 해둔 일이 평가받거나 확인받는 자리가 보여요. 회사라면 윗사람이나 담당자가 보고, 기관이라면 심사나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고, 계약이라면 조건을 다시 조율하는 시기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말이 조금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의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그건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하고 확정된 말은 다르죠. 여기서 팩트로 말할게요. 거의 될 것 같아요. 좋게 보고 있어요. 아마 문제 없을 거예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듣기에는 좋지만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9월 초에 꼭 글로 받아야 해요. 메일, 문자, 계약서, 결과 페이지, 입금 예정일, 담당자 이름. 이게 있어야 내 편이에요. 상대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말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말도 같이 흐려져요. 그런데 기록은 남아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번에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이겨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다 이때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가 훨씬 강해요. 나중에 따질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기록은 안전장치예요.
중간에 말을 옮기는 사람도 보여요. 꼭 악의가 있다기보다 자기가 들은 걸 반만 전달하거나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할 수 있어요. 직장이라면 동료나 중간 관리자, 계약이면 소개자나 담당자, 돈 문제면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 개인적인 일이라면 내 상황을 조금 아는 지인이에요. 이 사람 말만 믿고 움직이면 안 돼요. 들은 말은 참고만 하고 확인은 직접 해야 해요. 3번 분들한테 지금 제일 위험한 말이 아마예요.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이번 주일 거예요. 아마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아마라는 말이 사람을 안심시키면서도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3번 분들은 아마를 날짜로 바꿔야 해요. 아마 된다고 하면 그럼 언제 확정돼요? 라고 물어보고 아마 이번 주라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인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야 말이 현실로 내려와요.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메일로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도 될까요? 이 말이 필요해요. 3번 분들은 예의 차리느라 손해보면 안 돼요. 물어보는 게 민폐가 아니에요. 내가 당사자면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특히 돈, 계약, 합격, 승인, 정산이 걸려 있으면 더 그래요. 상대가 나중에 줄게 하면 입금 예정일이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계약하고 얘기하자 하면 계약서 초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하면 결과 안내 예정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흐름이 내 쪽으로 정리돼요. 질문이 분명해야 답도 분명하게 돌아오거든요. 3번 분들은 이번에 감정으로 움직이면 손해예요. 기분 상할 수 있어요. 내가 해둔 게 있는데도 상대가 늦게 알려주거나 중간에서 말이 꼬이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내가 다시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됐어, 기분 나빠서 안 해 하면 손해는 3번 분들이 봐요. 상대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내 몫을 내가 내려놓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기분은 잠깐 내려놓고 실속을 먼저 봐야 해요. 조건이 맞는지, 날짜가 언제인지, 돈이 얼마인지,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걸 봐야 합니다. 기분 나쁜 건 나중에 이야기해도 돼요. 지금은 내 몫을 잡는 게 먼저예요. 내 몫을 잡고 나서 감정을 정리해도 늦지 않아요. 9월 초에는 기관이나 회사 공적인 절차 쪽에서 한번 확인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서류 하나가 빠졌다는 말이 나오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거나 심사가 지연됐다는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기다리기만 하면 늦어요. 먼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세요. 문장 길게 쓰지 말고 깔끔하게요. 감정 섞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시면 돼요. 3번 분들한테는 9월 중순 전후로 손에 잡히는 수확이 보여요. 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결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성과급, 정산, 합격, 승인, 계약금, 보상, 매출, 좋은 평가 같은 쪽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확인한 사람만 잡아요. 대충 들은 사람은 놓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정확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서류 정리도 꼭 하세요. 계약서, 신청서,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담당자 이름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3번 분들은 9월에 갑자기 그 자료 다시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바로 보내야 유리합니다. 자료 찾느라 허둥대면 상대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붙어요. 말로만 되어 있는 약속도 글로 남기세요. 지난번 얘기한 조건 다시 한번 문자로 남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셔도 돼요. 너무 딱딱하게 굴 필요는 없지만 흐리게 넘기면 안 돼요. 3번 분들은 이번에 정확해야 해요. 정확함이 3번 분들 편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자꾸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계산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정확해야 서로 덜 불편해요. 처음에 정확히 정하면 나중에 싸울 일이 줄어요. 돈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결과도 그래요. 흐릿한 친절보다 분명한 확인이 오래 가죠. 3번 분들에게 수호처럼 들어오는 건 기준과 원칙이에요.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내가 기준에 맞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서류를 냈는지, 기한을 지켰는지, 조건에 맞는지, 증거가 있는지, 이걸 보면 돼요. 기준에 맞으면 당당하게 요청해도 돼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해온 일이 제대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말로 흩어진 약속이 글로 분명해지게 해주세요. 내 몫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서류 정리하세요. 정성과 확인은 같이 가야 해요. 손으로 정리한 서류가 현실의 길을 열어줍니다. 3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9월 안에 결과가 움직여요. 계약, 문서, 승인, 정산, 발표 쪽이에요. 중간말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문자로 남기세요. 서류 챙기세요. 그러면 내 목 잡습니다. 이번 운은 느낌으로 잡는 운이 아니라 기록으로 잡는 운이에요. 말보다 글, 기대보다 확인, 감정보다 조건이에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눌러두세요. 이런 흐름은 놓치면 아까우니까 다음 풀이도 이어서 보시면 돼요. 4번 고르신 분들 바로 볼게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끝내야 할 관계나 일이 하나 보여요. 이건 그냥 기분상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돈, 시간, 감정이 같이 새는 흐름이에요. 지금 끝내는 게 손해 같아도 더 끌면 더 크게 빠져요. 4번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뭘 끊어야 하는지요. 4번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뭘 끊어야 하는지, 누구한테 선을 그어야 하는지, 어떤 일을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는지요. 근데 인정하기 싫어서 미룬 거예요. 조금만 더 보면 달라지겠지. 이번만 넘기면 괜찮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버텼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버티면 내 쪽 손해가 커져요. 이번 흐름은 더 버티는 운이 아니에요. 정리하는 운이에요. 꼭 이사나 퇴사처럼 큰 이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리 이동도 포함돼요. 계속 붙들던 사람한테서 마음을 빼는 것, 손해보던 일을 그만하는 것, 돈 안 되는 부탁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것, 내 시간 뺏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이런 게 다 이번 시작운이에요. 4번 분들은 지난 흐름에서 이미 한 번 깨진 게 있어요. 약속이 깨졌거나 믿음이 깨졌거나 기대가 깨졌거나 겉으로는 계속 이어져도 안쪽에서는 이미 금이 갔어요. 누군가에게 실망한 일 있었죠. 말이 바뀌었거나 책임을 피했거나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았거나 중요한 순간에 모른 척 했거나 그때부터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 때문에, 습관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었네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끊으면 너무 매정한가? 이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팩트로 말하면 내가 계속 참는다고 상대가 갑자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선을 그어야 하죠. 현재 사번분들은 혼자 결정하기 무서운 자리에 있어요. 끝내야 할 것 같은데 끝내고 나면 뭐가 올지 모르니까 겁이 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고 누가 내 판단을 맞다고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한 건 아닌지 확인받고 싶죠. 그런데 조언도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요. 말은 많은데 도움 안 되는 사람한테 물으면 더 흔들려요. 정말 현실적으로 봐주는 사람한테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 했을 때 감정만 달래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 시간, 책임까지 같이 봐주는 사람요. 네가 계속 손해보는 구조면 끊어야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해요. 무조건 참고 넘기라는 사람 말은 이번에는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사번분들한테는 설명하기 어려운 찜찜함도 계속 있었어요. 어떤 사람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지고 어떤 연락만 와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무거워지는 시기예요. 그게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내 돈과 시간과 감정이 그쪽으로 계속 새고 있다는 신호예요.
몸이 먼저 알려준 거죠. 현실적으로는 상대가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책임이 흐릿하거나 돈 계산이 애매하거나 나만 손해보는 구조가 숨겨져 있네요. 그래서 사번분들은 9월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내 역할이 어디까지야? 금액은 어떻게 정리돼? 언제까지 해야 해? 이 세 가지를 물어보셔야 해요. 이 질문을 못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더 위험해요. 4번분들은 선 긋는 걸 너무 미안해 하세요. 상대가 서운해 할까봐, 내가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겁이 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 그었다고 바로 끊어질 관계면 이미 그 관계는 나를 조건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계속 해줘야 유지되는 관계였던 거죠. 그런 관계는 내가 조금 덜 해주면 바로 본 모습이 나와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이번 달까지만 할게. 이 조건으로는 어렵다. 앞으로는 내가 맡기 힘들어. 정확히 정리하고 진행하자. 이 정도면 돼요.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선을 긋는 거예요. 말투는 차분하게 가되 내용은 흐리면 안 돼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다 해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낯선 쪽에서 길도 하나 열려요. 새로운 사람, 다른 지역, 다른 분야, 다른 방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요. 내가 해보던 방식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지금 있던 자리보다 오히려 숨이 트일 수 있어요. 이직, 부업, 새 거래처, 외부 모임, 다른 공부, 온라인 플랫폼, 먼 지역 사람과의 연결 같은 쪽이 보여요. 사번분들은 익숙한 곳이 편해서 머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익숙해서 못 벗어난 걸 수도 있어요.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고 같은 부탁을 들어주고 같은 감정을 반복하니까 삶이 좁아진 거예요. 9월에는 조금 낯선 쪽을 봐야 해요. 무조건 뛰어들라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밀어내지는 마세요.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면 새 길도 같이 닫힙니다. 4번분들한테는 이런 장면도 보여요. 누가 또 부탁을 해요. 이전에도 몇 번 들어줬던 부탁이에요.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해졌죠. 내가 시간을 내주고 돈을 쓰고 감정 받아주고 심지어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내 일정까지 바꾸게 돼요.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은 내 옆에 없었을 수 있어요. 이걸 이번에 봐야 해요. 내가 정말 관계를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 편한 구조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건지요. 결과는 냉정하지만 깔끔해요. 모두와 좋게 웃으며 가는 달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는 거리가 생기고, 어떤 일은 끝나고, 어떤 약속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리예요. 억지로 붙어 있던 게 떨어지면서 돈이 덜 새고 시간이 돌아오고 감정이 가벼워져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아요. 4번분들 중에는 하나 끊고 나서 잠을 더 잘 자는 분들도 보여요. 그만큼 이미 지쳐 있었어요. 계속 참느라 본인은 몰랐는데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연락만 와도 어깨가 굳고 부탁 하나 들어주고 나면 하루가 다 빠져나가고 돈을 쓰고 나면 속이 불편한 관계. 그건 오래 끌면 안 돼요. 내 몸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끌고 가면 9월에 더 크게 지쳐요. 9월에는 결론이 나요. 내가 내리든 상황이 내리든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리하는 게 덜 아파요. 상황이 억지로 끊어버리면 더 피곤해져요.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내가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미루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끌려가게 돼요. 4번분들 현실 행동 잡아드릴게요. 먼저 돈이 새는 관계를 보세요. 내가 밥 사고, 시간 내주고, 감정 받아주고, 일 도와주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사람, 그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바로 차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응 속도를 늦추고, 부탁 하나 거절하고, 돈 쓰는 자리를 줄이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갑자기 끊기 어렵다면 먼저 횟수를 줄이세요. 두 번째, 조건이 불분명한 일은 다시 물어보세요. 정확히 제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금액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 말 해야 해요. 이 말을 못하겠으면 그 일은 이미 불리한 구조예요. 내가 질문을 못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질문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낸다면 그건 더 확인해야 할 신호예요. 세 번째, 물건 하나 버리세요.
끝난 사람과 관련된 물건, 안 보는 서류, 마음 불편한 대화 캡처, 버리기 애매해서 놔둔 것. 하나만 정리하세요. 물건 하나 버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음에 신호가 가요. 나 이제 이거 끝낼 거야. 이렇게요. 공간에서 빠져나가야 마음에서도 빠져나갑니다. 사번분들은 죄책감으로 결정을 미루면 안 돼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무서워서 계속 참으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상해요.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내 삶이 덜 망가지는 게 먼저예요. 이번 8월 말에는 마음으로 선을 긋고 9월 초에는 현실에서 말해야 해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올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에게 해로운 길은 끊어지게 해주세요. 내 돈과 시간이 헛되이 새지 않게 해주세요. 끝낼 것은 끝내고 새 길은 분명히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하나 정리하세요. 연락 하나 줄이든 물건 하나 버리든 조건 하나 다시 묻든 행동이 붙어야 정성이 힘을 받아요. 4번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8월 말에서 9월 초 끝내야 할 일이 하나 올라와요. 미루면 돈, 시간, 감정이 갇히세요. 선을 그으세요. 조건 확인하세요. 낯선 제안은 너무 빨리 밀어내지 마세요. 익숙한 곳보다 낯선 곳에서 숨이 트일 수 있어요. 더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 내 선을 세우는 게 시작이에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세요. 다음 달 흐름도 현실적으로 이어서 짚어드릴게요. 오늘 네 번호를 다 보면요. 이번 8월 말 9월 초 시자구는 그냥 새로운 일이 생긴다. 이런 말로 끝낼 게 아니에요. 1번 분들은 미뤄진 연락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기다리면 늦고 먼저 찔러야 답이 와요. 2번 분들은 집안 돈과 생활비를 정리해야 해요. 가족 문제를 감정으로 묻어두면 9월에 다시 올라와요. 3번 분들은 문서와 공식 답변을 잡아야 해요. 말로 들은 건 흔들리고 글로 남긴 것만 내 편이에요. 4번 분들은 돈과 감정이 새는 관계를 끊어야 해요. 더 버티는 게 답이 아니고 선 긋는 게 시작이에요. 정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할 건 확인하고 받을 건 물어보고 끊을 건 끊고 남길 건 글로 남기는 것. 그게 이번 달 정성이에요. 오늘 밤에 딱 하나만 적어두세요. 연락 하나, 고정비 확인 하나, 서류 정리 하나, 관계 정리 하나. 큰일을 한 번에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현실에서 움직이면 운도 그쪽으로 따라 움직여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카톡 보시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오늘 풀이가 내 상황하고 맞다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세요. 이번 달 흐름 다음 자리에서 더 현실적으로 이어서 짚어드릴게요.